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용 선생님입니다. 자, 고3 친구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네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풀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영상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 4점짜리 같이 해볼 건데요. 선생님도 좀 풀어봤는데 확통 문제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률하고 경우일수 문제 구하는 게 약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빈칸 채우기 문제도 좀 이례적으로 수열해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죠. 좀 제 생각에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죽는 기하를 좀 활용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이해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죠.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해볼게요. n제곱분의 k파이를 그냥 n분의 k파이 곱하기 n분의 1은 뒤쪽에다가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얘는 0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x, 그 다음에 f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x, 이거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f 함수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코사인 x라고 하니까요. 이 값은 어떻습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x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파이 x 곱하기 사인 파이 x, 이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분 적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u'이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에 u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에 다시 뭘 곱한다? 파이분의 1을 곱하니까 파이하고 파이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윗끝 1과 아래끝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다시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 x, 이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0부터 1까지요. 자, 이거 계산 좀 해볼 건데요. 뭐 간단하죠? 이거는 지금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에 지금 코사인 파이에 x가 마이너스 1이 x에 1이 들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 값은 0이니까 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값은 플러스죠. 플러스 파이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x, 이거에다가 그냥 1하고 0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1이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이 사인 값이 모조리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금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Q가 지금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그렇다면 Q는 어느 곡선 위에 있는 점이냐면요. 자, 그 Y는 AX승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은 이 식은 뭐가 됩니까? Y는 로그 A의 X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Q하고 R이 X좌표가 똑같거든요. 근데 R은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AX, 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 Q는 로그 AX, 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Q하고 R은 일단은 X축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P하고 R 사이에 기울기가 7분의 1이면서 P하고 R 길이가 2분의 5루트 2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P에서 이 QR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자, 이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대 이 높이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죠? 그게 바로 기울기가 같으니까 7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치수는 7대 1대 5루트 2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길이가 2분의 5루트 2라고 나왔으니까 PR 길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역시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45도고요. 얘가 직각이니까 지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 역시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QR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Q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 좌표는 모르지만 Y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Q 좌표 아니까 P 좌표도 지금 쓸 수 있는데요.
P좌표는 어떻게 되죠?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죠? P는 Y는 A X승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Q의 X좌표가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P에서 Q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우측으로 2분의 7만큼 가고 아래로 2분의 7만큼만 가면 되겠죠. 됐나요? 즉 무슨 얘기다? 저 P의 X좌표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7만 더해주면 바로 Q의 X좌표인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값 가지고 A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A 제곱은 3분의 2가 되니까 양수 A는 루트 3분의 루트 2를 해서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합이 뭐의 배수다, 뭐로 나눈 나머지다 이런 문제들은 죄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로 전부 분류를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인 수들은 몇 개 있냐면 0은 없죠. 3하고 6하고 9 이렇게 3개 있고요. 나머지가 1인 수들은 1, 4, 7, 10 이렇게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수들은 2, 5, 8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의 수 중에서 4개를 뽑아내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10개의 원소 중에서 4개 뽑는 경우의 수. 10컨비네이션 4가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이렇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서 4개를 뽑는데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지 말아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뽑아내는 4개의 원소를 뽑는데 이 나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냐면요. 나머지가 같은 수가 3개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머지가 000, 나머지가 111, 나머지가 222인 수가 나머지가 같은 수가 이렇게 3개가 나와버리면 걔네끼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인 수가 하나, 나머지가 1인 수가 하나, 나머지가 2인 수 하나 어쨌든 4개를 뽑는데 나머지가 종류별로 어쨌든 하나 이상씩 나오면은 얘네끼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뽑았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세 원소의 합이 항상 3의 배수가 안 되려면 뭘 만족하면 되겠다? 나머지를 종류별로 자 어떻게 한다? 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2종류만 뽑아서 각각의 나머지별로 2개의 수만 뽑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수 2개, 1인수 2개 혹은 나머지가 0인수 2개, 2인수 2개 혹은 나머지가 1인수 2개, 2인수 2개 이런 식으로 뽑기만 하면 그 4개의 수 중에서 어떤 거 3개를 더하더라도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머지별로 딱 2종류에서 숫자 2개 뽑는 경우의 수만 분자에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가 0인수에서 2개 뽑고 나머지가 1인수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쉽죠? 1인수에서 2개 뽑는 경우는 4컨비네이션2고요. 0인수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3컨비네이션2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머지가 1인수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가 2인수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똑같겠죠. 넷 중에 2개, 셋 중에 2개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가 0인수 중에서 2개, 나머지가 2인수 중에서 2개 뽑을 수 있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3C2 곱하기 3C2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계산만 좀 꼼꼼히 해봅시다. 10컨비네이션 4 뭐였죠? 잠시 계산 좀 해볼게요. 4, 3, 2, 1분의 10, 9, 8, 7의 곱이니까 그렇죠. 210이었죠. 자, 210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는 6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6이 되고요. 3 곱하기 3에서 9니까 분자는 4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모 15로 약분해 버리면은 14고요. 이쪽은 지금 3이니까 답은 14분의 3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이렇게 내심, 내접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는데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수선의 발 내려보고 수선의 발 접점하고 이어서 접선하고 수직이다. 얘네들을 좀 활용해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길이가 3인데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죠? 모든 각이 90도고 인접한 두 면 길이가 3, 3으로 같으니까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근데 DB의 길이가 4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삼각형의 치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직각삼각형하고요. 이 큰 직각삼각형 DAB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긴 변 대 짧은 변의 길이비가 3대 1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B 대 그 다음에 BD의 길이 역시 3대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DB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전체 AB 길이는 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BC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세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뭐만 알면 된다? 탄젠트 2세타만 알아내도 된다. 자, 백악공식 이용해서 탄젠트 2세타 구하셔도 되고요. 1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9분의 1분의 그 다음에 3분의 2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9분의 8분의 3분의 2니까 8분의 6에서 4분의 3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4분의 3이니까 자, AB 대 BC의 B가 4대 3이다. 요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길이는 전체 BC 길이는 9가 됩니다. 요걸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 요 길이를 잠깐 X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가 3이니까 얘는 9고 이쪽은 9가 되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AB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 플러스 X의 제곱이 X 플러스 X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아니라 여기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여기다가 뭘 더해준다? 12의 제곱인 144를 더해준다. 이 방정식을 푸셔도 동일한 결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오냐면 9 플러스 자, 이거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X제곱 소거가 되니까 18X 그 다음에 플러스 81 이 값이 6X 플러스 그 다음에 9하고 144 더하니까 15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X가 72가 된다. X값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4분의 3이다라고 해서 12하고 9다. 요거를 지금 구할 수도 있고요. X에다 6을 대입하더라도 어때요? 12하고 9, 15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방법은 뭐 다양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삼각형 ADC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보는 게 문제인데요. 삼각형 ADC에서 외접원의 넓이는요. 우선은 전체 AD 길이를 구해볼게요. AD 길이는 지금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C에 대한 사인 값은 이미 나와 있죠. 어디에서 보면 됩니까? 전체 큰 삼각형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요 길이가 15고요. 요 길이가 10이니까 전체 사인 C는 5분의 4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면은 사인 C분의 4루트 10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사인 C에다가 뭐 대입합니까? 5분의 4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디알 값이 지금 뭐가 되냐면요. 5루트 10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5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자,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라디알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50이니까 2분의 125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뭐 뻔한 등비급수 문제니까 그냥 쉽게 풀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반원에 그 반지름이 지금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면 되니까 계속 반지름 내에서 그 적당한 도형의 넓이를 지금 반원 내에서 적당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반원의 B하고 두 번째 그려지는 반원의 B만 지금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였을 때 요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의해서 요 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입니다. 한마디로 원의 중심 5라고 잡았을 때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 그려지는 원의 반지름이 루트 2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길이의 B는 2분의 루트 2고요. 닮음인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넓이의 B는 얘를 제곱해서 2분의 1이 나오는데 요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항만 알면은 이 문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초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전체 반원에서 안쪽에 비어있는 넓이를 빼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보조선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냐면요. 한 변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고요. 거기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좀 빼볼게요. 어차피 이게 지금 4분의 파이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 하나가 얼마가 나오죠? 전체 반지름 2에서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루트 2를 빼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같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버려서 한 변 길이가 2-루트인 정사각형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의 제곱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루트 2의 제곱을 해서 6-4루트 2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2배를 해서, 그쵸? 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반원 넓이 2파이에서 빼버리면은 얘가 바로 초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만 마지막 잘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요거 값이 지금 8-4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초항은 2파이-16 플러스 8루트 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등비급수는 1-2분의 1분의 그다음에 초항 2파이-16 플러스 8루트 2니까 분자만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32 플러스 16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빈칸 채우기 문제는 경우에서 또는 확률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통계에서도 간혹 나오고요. 요 수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귀납법 증명 문제인데요. 자, 귀납법 증명은 일단은 처음 시작 n이 1일 때 뭐 좌우변 똑같다라는 거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n이 m일 때 바로 이 등식이 쓸모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m 플러스 1일 때도 쓸모가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납법 증명은 항상 결론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게 참이라는 사실을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증명해야 되냐면 바로 요걸 증명해야 되죠. 시그마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한 k가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까지 k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n 대신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요.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 요 값이 바로 시그마 k분의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까지 이 등호가 쓸모가 있다라는 걸 이 등호 역시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증명을 하는데 그 과정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잡아놓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가려면 어쨌든 이 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에서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한 시그마 값 k분의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요. 자, 지금 이 수열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한 방법이 있거든요. 얘하고 얘 등호를 비교해 보면 요 차이 때문에 가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지금 좌변으로 넘겨서 이 식에서 빼버리면 가가 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더라도 그 앞줄하고 뒷줄 읽어서 쉽게 문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면요. 얘를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이게 지금 n 플러스 1개의 항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만 더해주고요. n번째 항,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만 따로 빼주는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요.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 m승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 플러스 1이니까 걔는 1이니까 곱하나 마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이 바로 이겁니다. 뭐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이 이렇게 된다. 요거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살펴볼까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식 넘어갈 때 가에 들어가는 식은 똑같은데 요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만 뭐로 분리를 한 거죠? m 컨비네이션 k, m 컨비네이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번식이라고 해놓고 이 1번에 이어서 마저 한번 써볼게요. 1번식에 이어서 지금 마저 써보면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식을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자, 지금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문제가 좀 기니까 헷갈리네요. k분의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n 컨비네이션 k 자, 요거 전개해서 식을 따로 쓰고요. k가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k가 1부터 m까지 어떤 거?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승과 m 컨비네이션 k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은 k분의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m 컨비네이션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식 마저 적어볼까요? 가에 들어가는 식이 아까 뭐였냐면요. m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m승이다. 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얘는 지금 가정에 의해서 그대로 뭘로 바뀝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를 좀 간단히 해줘야 나에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요 값을 ak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a m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k 대신에 m 플러스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분모는 m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 k 대신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m승 되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m 플러스 1 들어가면 m 컨비네이션 m이니까 1 곱하나 마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그마는 a1부터 am까지 합인데 거기다가 m 플러스 1번째 항들만 한 번 더 더해지는 거니까 바로 얘를 뭐로 합칠 수가 있죠? 일반항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1까지 ak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나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 고스란히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냐면요. k분의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m 컨비네이션 k 마이너스 1을 이 식에서 풀어 써준 거예요. 그래서 m 컨비네이션 k 마이너스 1을 써보면 m에서 k 마이너스 1 빼면 m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뭐가 갑니까? m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식이 바로 m팩이다. 이거를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얘는 그냥 고스란히 k는 1부터 m까지 k분의 1이라고 두시고요. 자, 요 시그마 일반항만 살짝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분자가 m팩에서 m 플러스 1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k-1팩이 어떻게 됩니까? k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k하고 k-1팩을 묶어서 k팩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쉬워요. k분의 1. 자, k가 1부터 m까지 합. 플러스, 그 다음에 요 값은 뭐다? k가 1서부터 m 플러스 1까지. 자, 분모 분자에다가 m 플러스 1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에 m 플러스 1이 하나 나오고 m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m 마이너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k 팩토리얼분의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다에 들어갈 식이 그래서 뭐가 된다? m 플러스 1이다. 자,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답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는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바로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최종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시그마 k분의 1들의 합이다.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1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버리면요.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부호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플러스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m승 곱하기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m 플러스 1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 그거 알고 있죠. 바로 어떤 거? 얘가 k가 0일 때 한까지만 생각해보면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 요 값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에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빼주면 모조리 다 0 되는 거 알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이 1입니다. 1. 1을 빼주고 1을 더하더라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는데요.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에 마이너스 값이 더해지면 이 부분이 죄다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남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식이 바로 무엇이다? k분의 1들의 합인데 k가 1서부터 m까지. 거기다가 근데 추가로 m 플러스 1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 합은 결국에 뭐랑 같다? k분의 1들의 합인데 k가 1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하고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이 그 k가 m일 때,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여기까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완벽히 알았고요. 이제 답까지 한번 내봅시다. 자, 분모에는 지금 F4라고 했는데 자, 가에 들어갈 식이 뭐였죠? 그렇죠. 여기 있었죠. 여기다가 4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5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F4는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한번 써봅시다. G3. 나에 들어갈 식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M팩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하면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H3. 다에 들어갈 식이 바로 M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다가 3을 대입하면 4가 되네요. 그렇죠? 4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50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볼까요? 목소리. 자, 20번 문제 겉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거든요. 천천히 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n에다가 그냥 3을 대입해 볼게요. 자, fx식이 어차피 근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x는 마이너스를 미만해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fx식이 어떻게 된다? x 3승 플러스 1분의 3x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f'x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는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x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3x의 3승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식 적어보면요. x 3승 플러스 1 제곱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2x의 3승이다. 여기까지 할 수가 있죠. 자, x가 마이너스 미만이거든요. 그럼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는 마이너스 미만해서 fx는 증가한다.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은 지금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n값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식이 어떻게 됩니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가 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뭐가 된다? 진짜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n값들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극한값은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n이 홀수일 때냐, n이 짝수일 때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분자는 어쨌든 자연수 마이너스 n으로 가는데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극한값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될 수 없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n승이 플러스 1로 오니까 이 극한값이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n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 n은 4가 되고요. 짝수 조건에도 부합되죠. 그래서 n은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fx가 2라고 했는데요.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n에다 4 대입해주면은 x의 4승 플러스 1분의 4x가 2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을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x 4승 플러스 2라고 분모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요. 2x하고 같게 되도록 하는 x값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y는 x 4승 플러스 1, 이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y는 2x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4차함수 뭐 이렇게 나올 테고요. 요거 그려주면 1에서 만나는 건 알겠죠. 근데 1일 때 접하진 않습니다. 미분값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y는 2x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에서 만나긴 만나고 접하진 않으니까 또 다른 교점이 하나 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점 개수만 세면 되니까 두 개인 거 참이죠. 자, 니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은 지금 x는 마이너스 1 초과해서만 보는 건데요. fx가 극소값을 갖는다. x가 마이너스 1 초과해서 fx식은 딱 하나로 정해지죠. 지금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데요. f'x를 한번 살펴볼까요? f'x는 자, 계산 천천히 합시다. x의 n승 플러스 1 제곱분의 분자는 n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에서 x를 다시 곱하니까 nx의 n승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차피 분모는 항상 양수고요. n도 그냥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거,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0 되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n승이
언제 0이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소한 거긴 한데 n이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n이 1일 때는 어차피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양수라서 뭐 극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1이 아닐 때만 좀 보면요. 결국에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x의 n승이 n-1분의 1과 같아지게 되는 그때 x값들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x의 n승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1초가 범위에서.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x의 n승 그래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조 증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프 그려보면은 바로 이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극대만 존재하지 극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n이 짝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 짝수면은 자 y는 그 x의 n승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 초과해서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y는 n-1분의 1,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극대값을 갖고 여기에서는 f'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값을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n이 짝수면서 n-1분의 1이 어떻게 된다?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n은 2초가인 짝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 이하인 자연수 n들을 다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되죠? 4, 6, 8, 10만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28이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편하게 가보자고요. 지금 어디 있니? 아, 저기 있군요. an이 n,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만큼 올라가서 bn이 n,3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점 5랑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 점 P가 1,0인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점이 C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치수 한번 구해볼까요? 리미트 n이 양이 무한대로 갈 때 OBN의 길이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N은 마이너스 n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훨씬 쉽냐면요. 삼각형과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지금 3이죠. 근데 이 길이가 1이니까 요 CP의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n분의 3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에는 n분의 3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 이런 애들을 곱해버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뭘로 수렴하죠? 9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9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은 뭘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죠? 3분의 2니까 분모 분자합은 5가 됩니다. 자, 27번 문제. 아까 14번처럼 그냥 부분적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U', 이 부분을 V라고 해버리면 2x 플러스 3 곱하기 fx 그 다음에 여기다가 2하고 0을 대입해서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0부터 2까지 fx의 적분 이걸 빼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어차피 a하고 b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fx의 적분은 어떻게 되죠? 0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은 뭡니까? 7 곱하기 f2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f0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f0은 0이고요. f2는 1이니까 답은 7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볼까요? 28번 문제는 학생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빵이 종류가 같아요.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우유는 종류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X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빵을 받으면은 우유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거고 우유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럼 빵을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빵 3개를 한 명한테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빵 3개를 2명한테만 몰아주는데 어떻게 몰아줄 수 있죠? 한 명한테는 빵 2개를 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빵 하나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빵 3개를 3명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빵 3개를 한 명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A는 무조건 빵 하나 이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A한테 줘야 돼. 그러면은 B하고 C는 아무것도 못 받는 상태고요. 우유 4개를 나눠주는데 일단은 A가 적어도 하나 우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주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우유 3개만 추가로 더 배분하면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바로 3H3가지죠.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빵 3개를 2명한테만 2개, 1개 나눠주는 경우인데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어때요? A가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A 먼저 결정할게요. A가 2개 받을지 하나 받을지 이것만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2가지가 되고요. 예를테면 A가 두 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B 또는 C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다시 2가지가 되고요. 이를테면 B가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C는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럼 우유 4개 나눠줘야 되는데 빵 받은 애들은 우유를 적어도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추가로 몇 개? 2개만 3명한테 더 배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바로 3H2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에서 24가지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빵 3개를 한 명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A, B, C가 빵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우유 4개를 나눠주는데 빵 받은 애들은 우유를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 하나씩 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유 하나만 추가로 더 배분하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바로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0하고 24하고 3을 더해서 37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변별력 문제 제가 4점짜리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모의고사는 점수 결과도 중요한데 오답 정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답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이어서 변별력 문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